지난 1월에 법원은 유명한 탈북 시인 장진성 씨가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보도를 했던 MBC 시사 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대해서 1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 및 재방송 다시 보기 중단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배상액이 1억 3천만 원이나 된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이 법 재판부는 MBC가 방송한 핵심 내용인 피해 여성의 성폭행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BC의 문제점을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으며 철저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방적 제보를 받고 거기에다가 MBC가 또 뭘 덧붙여 가지고 완전한 허위 방송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적 주장을 사실로 규정하고 장진성의 반론은 제대로 반영도 하지 않고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MBC가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사람 잡는 방송을 했다가 1억 3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은 반성한다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3노조는 MBC 제3노조는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사장이 사퇴해야 된다라는 성명서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MBC입니다. 제가 MBC를 언론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이런 사건이 수두룩합니다. 2003년에는 북한에서 제일 죽이고 싶어하는 칼 858 폭파범 김현희 씨 집을 노출시키고 그 문을 두드리는 장면까지 방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MBC가 처벌도 받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습니다. 황영웅 보고 자숙하고 반성하라고 그러는데 MBC는 지금까지 자숙 반성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MBC가 천재 가수 황영웅을 또 비방하는 방송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MBC, 아예 MBC까지 포함해서 이 방송은 황영웅을 전과자, 갱생 실패, 성공해서는 안 될 연예인이라면서 비방하고 황영웅을 동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무지한 노인의 아둔한 팬심이라고 매도하면서 황영웅의 문신 사진까지 올리고 MBC는 이른바 실화탐사대의 보도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황영웅 학폭 논란. 이거는 단순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인격살해입니다. 어떤 사람을 일그러진이라고 규정 지으려면은 그 인간의 내면과 정신상태 등 총체적 평가를 해야 합니다. 일그러진이라고 붙이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한 인간을 일그러진이라고 붙이려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사람이 살아온 전 과정을 조사를 해야 되고 특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중점적으로 따져야 되는데 MBC가 무슨 권한과 무슨 능력으로 그런 조사를 했겠습니까? 아니 공영방송이라고 주장하는 방송이 어떤 한 개인을 일그러진이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이거? 일그러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심판자입니다. MBC가 인간을 심판하는 무슨 어디 종교재판의 재판장입니까? 자, 최소한 일그러진이라고 붙이려면은 적어도 황영웅이
사기, 강도, 뺑소니, 절도 정도의 흉악 범죄나 파렴치 범죄를 한 전력이 있어야 하고 그런 성향이 계속 진행 중이어서 지금도 그런 상태여야 일그러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 일그러졌다가도 바로 선 사람한테는 일그러진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일그러진 하니까 지금도 일그러져 있다는 것 아닙니까? 황영웅이 부른 노래 인생아 고마웠다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았다면 이렇게 악랄한 제목을 붙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전 국민의 약 30%가 지금 전과를 갖고 있습니다. 유독 황영웅에게 이렇게 잔인하게 대하는 것은 MBC가 황영웅의 인기에 빌붙어 가지고 시청률을 올려보겠다는 계산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MBC의 문법대로라면, MBC가 제목 붙이는 그런 방식대로라면 MBC야말로 전과자 방송이고 갱생이 불가능한 조직입니다. MBC 구성원 중에서 형사처벌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전과자 황영웅 했듯이 전과자 MBC라고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좌익은 자충수로 망하고 모든 악은 스스로를 드러내는 법입니다. 두 번째 실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황영웅 학폭 논란 제목을 이렇게 뽑아놓고 또 중간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늦은 사과, 계속되는 폭로, 황영웅 학폭 논란을 추적하다. 장진성 씨가 MBC에 당한 다음에 저와 인터뷰를 했는데 첫 마디가 나는 MBC라는 악마를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MBC라는 악마를 보았다. 이미 지금 상태로도 IMBC나 MBC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황영웅 문신 사진을 지금 공개하고 있잖아요. IMBC가. 황영웅 문신 사진을 왜 공개를 합니까? 황영웅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까? 아니, 문신이 죄입니까? 그럼 문신할 때 황영웅은 MBC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황영웅이 문신했다고 부도덕하다가 그게 일그러진 영웅의 한 근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제가 결혼식장에 갔다가 80대 되시는 원로 언론인을 만났습니다. 저 이야기 하다가 제가 황영웅의 인생아 고마웠다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하니까 없대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인생아 고마웠다를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라고 했습니다. 집에 와서 있는데 그분이 전화를 해서 아주 흥분된 말투로 이렇게 좋은 노래를 내가 너무 늦게 알아서 원통하다면서 아주 감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살아온 생애를 되돌아보게 되었다고 저에게 좋은 노래 소개해 주었다고 아주 고맙다고 했습니다. 80대 중반에 계시는 분이 노래 하나를 듣고 이렇게 감동할 정도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아 고마웠다를 듣고 마음이 가라앉았겠습니까? 저는 MBC 실화 탐사된 뭔가 하는 이 구성원들이 인생아 고마웠다를 한번 들어보고 방송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라면은 인생아 고마웠다를 저렇게 부르는 사람이 나쁜 사람일 수는 없다. 그 정도의 판단은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어제도 오늘도 조갑제 TV 동영상에 좋은 주옥과 같은 글들이 붙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뽑아봤는데 이 명언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게 윤석열 검찰총장 핍박해서 대통령으로 만들더니
황영웅 피팍에서 세계적 가수 만들려 한다. 한국 언론이 조폭화되어 가고 있다. 요즘은 제가 공산국가에 사는 느낌이 듭니다. 문신은 개인 취향이지 범죄인의 상징이 아닙니다. 본인 몸에 한 것을 타인이 무슨 간섭을 합니까? MBC 기자들 듣고 있습니까? 아니, 문신은 자신 몸에 하는 건데 왜 남이 야단입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썼네요. 나라에 천재가 나타났으면 기뻐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저주를 합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MBC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황영웅 노래 들으면 편안히 갈 것 같고 천당 갈 것 같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뭘 하라 마라 하는 권리를 누가 주었나요? MBC 기자와 유튜브 기자는 자숙을 떠나서 매장되어야 합니다. 이미 본인들의 입과 글로 한 인간을 처절히 짓밟고 그 노래를 듣고 싶어하는 국민들까지 조롱하는 기자들, 무지한 노인이라고 치부하는 기자들, 당신네들은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는지 과연 만인 앞에 떳떳한지 묻고 싶네요. 또 한 분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기자님들, 그대들이나 조용히 자숙하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좀 길게 썼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가수를 매장시키려는 의도가 참 궁금합니다. 요즘 TV 보고 싶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언론 기자 여러분, 힘들게 공부해서 무엇에 씁니까? 국격에 훼손되지 않는 정의로운 진실된 기사를 쓰고 정의로운 방송들을 하십시오.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당신들이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글이 많이 있습니다.